스시마가 지닌 재산. 지은이 대숲 박정열, 읽는이 문정 박희숙, 만드니 대숲 박정열. 스시마가 지닌 재산. 풍경은 온통 연녹색에 물들었다. 월화가 내 곁을 따르듯 가이드 뒤를 졸졸 따랐다. 어미를 잃으면 안 되는 어린 양이 되어 길섭에 구절초처럼 생긴 꽃이 연청색 빛을 뿌리며 지나가는 눈길을 붙잡고 끈덕지게 매달린다. 이러지 마. 나는 정이 약한 사람이야. 월화가 보고 있잖아. 붙잡힌 소매를 뿌리치며 작은 언덕 산모퉁이를 돌았다. 관광버스 유리창에 대전 문인협회 가이드 지읒, 미음, 리을 표지가 붙어있다. 행여라도 월화가 길을 잃지 말라는 듯 좌석이 정리되자 버스는 서서히 움직인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가이드상이라 불러주세요 하며 말을 이었다. 월화가 고개를 쳐들었다.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스시마라 부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섬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이 부르는 지역 명칭대로 대마도가 아니라 스시마로 부르면 어떨까요? 부탁드릴 말씀은 스시마로 여행 온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먹는 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보는 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잠자리도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보고 즐기시면 됩니다. 월화가 구시렁거린다. 뭐야? 스시마에는 3가지가 많습니다. 바람이 많고 산이 많고 늙은 과부가 많습니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농경지가 없으니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외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노인이 많습니다. 발전이 안 됩니다. 스시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본토나 외국 유학을 갑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곳에서 직장을 잡고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현재 스시마는 눈에 띄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지만 고구마처럼 길쭉하니까 제주도보다 커 보입니다. 인구는 27,000명 정도. 거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나는 사람은 어쩌다 유모차에 의지한 할머니뿐입니다. 공장이 없으니 생산도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니 물가가 비싸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런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월화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내 머릿속에 얼른 청산도가 떠올랐다. 슬로시티 청산도는 섬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농경지다. 활황인 어업에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주민들 생활 수준은 도시 못지않은 윤택감이 있다. 공산품이 아니면 대부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전복 같은 해산물은 내다 팔아야 할 정도로 생산이 넘친다. 비좁은 포구는 흥청흥청 뻐적지근하다. 앞선만 가린 아가씨가 빨간 오토바이에 희멀끔한 다리를 얹어놓고 바람처럼 내달린다. 월화가 치! 여기서 그 아가씨가 왜 나와? 투정 섞인 말투다. 가이드상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스시마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도착하였다. 버스가 지나는 큰 길은 도로폭이 좁다. 대부분 편도 2차선이다. 승용차는 모닝급 경차, 우리와는 달리 운전석이 우측이다.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무척 낯설다. 집은 3층 이상 건물이 드물다. 가장 높은 건물이 비즈니스 호텔 도쿄 인컴이 5층인가 6층이던가. 스시마에서 가장 크다는 상가 앞에서 버스가 섰다. 점심 먹을 식당이 이 상가 안에 있다고 하였다.
바깥 풍경은 일본 음식집인지 중국 음식점인지 헷갈린다. 창호지 불빛이 어리는 유리창 안에 둥글고 주름이 촘촘한 길쭉한 풍등 모양의 주황색 조롱이 걸려있다. 진열장 두 칸에 오라인 듯 착각이 매달렸다. 미닫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는 와인병이 곱상한 머리만 내밀고 사창가 여인네 모양으로 사각 진열장 안에서 유혹의 분내를 풍긴다. 오라가 눈을 내리깔며 뭘 그리 오래 봐요. 어둠침침한 실내는 꽤 넓다. 먼저 들어온 일행은 이미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빈자리가 있나 살피고 있는데 친절하고 어여쁜 오라 닮은 여인이 빵긋 웃으며 이리 오라 손짓한다. 여인들만 앉은 테이블에 한 자리가 비어있다. 앉은 사내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앉으며 길을 터주었다. 맨바닥인 줄 알았다. 앉으려고 보니 90년대 일식집에 가면 식탁 아래 구덩이에 발을 디밀고 앉던 그때 모습 그대로다. 젊었을 때는 불편을 모르고 그냥 앉았다. 나이 먹고 배가 나오니 앉아서 그 구덩이에 발을 디밀기도 이제 벅차다. 그런 나를 보는 오라가 안절부절 못한다. 일본 땅에서 처음 대하는 밥그릇이다. 부산 터미널 출국장에서 부회장단이 마련한 빵 조각으로 뱃속을 채운 뒤 곡기를 밀어넣을 저루의 기회가 지금이다. 뱃속도 출출하다. 식사는 돈가스다. 소주 생각이 슬슬 군침을 돋운다. 월화의 눈꼬리가 셀쭉해졌다. 접시를 연신 뒤쪽으로 넘겨주고 맨 나중에 내 몫을 챙겼다. 돈가스 한 무더기와 새우 튀김 둘, 레몬 한 조각이 접시를 채웠다. 공깃밥과 시래기, 된장국이 따라왔다. 종마리 접시에 단무지 세 쪽이 올라왔다. 오기 전에 일본의 식탁 사정을 누누이 들었던 터라 예사롭고 그저 심드렁하였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 하긴 한국에서 돈가스는 양배추 샐러드와 밥까지 한 접시 나온다. 생각지도 않은 양배추 샐러드가 덤으로 월화처럼 특별 출연을 하였다. 커다란 접시에 4인분이 담아졌다. 샐러드 접시 하나로 식탁이 가득 채워진 기분이다. 밥과 돈가스를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다. 먹기 전에 누군가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젊고 어여쁜 여인이 새우튀김 둘을 내 접시에 덥석 갖다 놓는다. 되돌려줄 수도 없고 거참 난감하다. 월화는 미리 아니라며 손을 내젓는다. 주위를 살펴보니 벌써 접시 반이 비어있는 이가 있다. 잘됐다 싶어 내 목까지 합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배달 갔다 돌아오던 젓가락이 내 앞에 놓인 장국 그릇을 홀랑 뒤집어 엎었다. 바지고 바닥이고 온통 장국 투성이가 되었다. 여인들 앞에서 이런 망신이 없었다.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구겨졌다. 얼굴이 소주 두어 병 마신 꼴이 되어 화닭처럼 달아오른다. 이런 민망할 때가 있나. 건너편에서 분주히 물수건과 냅킨이 식탁 상공으로 공수되었다. 월화가 조심 좀 하시지 하고 쏘아붙인다. 바지에 묻은 장국을 냅킨으로 열심히 닦느라 밥 먹을 생각도 못했다. 삶아 쓰는 두툼한 물수건이 왔다. 바지를 2번 3번 꼼꼼히 닦았다. 허둥지둥 바지를 뭉쳐내고 닦았다. 어둠침침한 조명에 보기로는 별다른 표지가 나지 않는다. 어느 물수건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건 역시 삶아 빨아 쓰는 물수건이다. 그제야 비로소 뱃속을 허둥지둥 어지간히 채웠다. 내가 허둥대는 꼴을 월화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월화의 눈총은 아랑곳 없이 안주가 좋다. 소주를 옆에 두고도 못 먹는 심정이 아려온다. 그래서 그런지 뒷맛이 영 깨운치 않더라니. 그놈의 세주가 뭔지 눈에 끝끝내 선명히 그려지는 건 두툼한 물수건이야. 모자란 뿐인 스시마 사람들의 전략 정신이 물수건에서 빛났다. 스시마가 지닌 무형의 재산이 물수건에 오롯이 담겨 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